안녕하세요. SF 판타지 도서 관련 전호씨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우주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물론 우주를 좋아합니다. 한때 제 프로필에 보면 별을 좋아하는 표독이라는 형식으로 이렇게 프로필이 붙어있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하늘의 별을 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같이 특히 흐린 날에는 더더욱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날부터 저 멀리 우주를 보면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우주에 올라가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꿈을 꾸기도 했죠. 예, 대우주의 꿈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스페이스 오페라 작품을 무진장 좋아합니다. 스타워즈 같은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스타트랙 같은 것들. 그거는 언젠가는 내가 우주로 올라가서 그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주로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일입니다. 저도 물론 우주로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레고로 세턴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길이 2m짜리인데, 그 세턴 로켓은 196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달로 날아가기 위해서, 달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콩알만 몇 톤 되지도 않는 그런 착륙선을 달까지 날리는 데 있어서 자그마치 3000톤이 넘는 거대한 로켓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세턴 로켓. 화성으로 날아가려면 아마 그런 로켓 한 대로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여러 대를 올려서 화성에서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야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엔 중력이 있고요. 그 중력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물론 목성 같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때 있지만 적어도 달, 화성, 금성과 비교했을 때 우리 지구는 더욱더 큰 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력은 금성은 우리 지구랑 비슷한 정도죠. 자, 그런 점에 갔을 때 우리 지구인들이 우주로 올라가서 뭔가 활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사람들은 우주로 올라가는 꿈을 꿨습니다. 이를테면 햇님 따위 같은 이야기도 생각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천공을 향해 날아갔던 거죠. 이카로스 얘기를 바탕으로 날개를 달고 달로 날아가는 그런 소설들도 이미 그리스 시대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에서 이 세상을 보니 참 세상이 너무나도 별것 아니다. 그런 식의 느낌이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우주로 날아가서 지구를 보면서 이 지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를 줄 수도 있겠죠. 자, 문제는요. 그런 식으로 달로 날아가는 것, 정확히 우주로 날아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로 날아가는 이야기. 오늘은 바로 그러한 작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 바로 아서 C 클라크의 낙원의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제껏 아서 C 클라크 작품은 한 번도 소개해 본 적이 없었어요. 빅3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작 아시모프 작품도 소개한 적이 있었고 로버트 할라인 작품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서 C 클라크 작품은 소개를 드리지 않았는데 그건 이미 아서 C 클라크의 작품들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다는 것도 있고 한편으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비롯해서 굉장히 좀 대중적이라는 그런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대우주의 개념과 맥업했을 때 조금 다르다는 것도 있기도 해서 그래요. 물론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저에게 우주로의 꿈을 키워준 것도 사실이지만요. 자, 근데 갑자기 이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이 작품은 우주로 날아가는 새로운 지평을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우주로 날아가는 방법은 되게 다양합니다. 옛날 사람부터 생각해보자면 오랜 옛날 사람들 중에서는 달이 백조들이 달로부터 날아온다는 얘기를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백조를 이용하면 달로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쓴 사람도 있었어요. 한편 아까 얘기했듯이 날개를 달고서 달로 날아간 이야기를 쓰기도 했고 역사상 최초의 SF, 과학적 SF라고 할 수 있는 케플러의 썸니움이라는 작품 속에서는
약간 마법적인 힘을 이용해가지고 우주로 날아가고 달로 날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케플러의 어머니가 좀 황당한 이야기겠지만 마녀 사냥 마녀 재판에 걸려가지고 투옥되기도 했었지만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우주로 날아가길 바라요. 에드거 앨런 포어는 한스 부파르의 모험이라는 작품에서 기구를 이용해서 달로 날아간 이야기를 썼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달에 날아간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기구를 이용하면 달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줄 베르는 이 작품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작품을 통해서 거대한 대포를 이용해서 달로 날아가는 이야기를 씁니다. 달에 도착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달까지 날아가는, 달을 뒤를 돌고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깊이 200m에 달하는 거대한 대포를 만들고 화약, 100m 높이의 화약을 쌓아서 알루미늄을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 만든 대포를 이용해서 달로 날아갑니다. 오직 이 작품 속에서는요 오직 그 얘기만 써 있어요. 달로 날아가는 상황에서 끝나버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고요? 정말로 그럴듯해요. 정말로 있을 것 같아요. 달로 날아가기 위해서 로켓을 대포를 만들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가, 대포를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있을 것 같이. 나중에 보면은 사람이 타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이 탔을 때 그 충격을 이기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내용도 나와요.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들은 로켓을 이용해서 우주로 날아갈 수 있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로켓을 이용하는 방법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로켓은 무언가를 뒤로 뿜어내는 방식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를 뿜어내려고 한다면 무언가를 실어야 되겠죠. 문제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데 있어서 그 무게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뒤로 뿜어내는 물건도 많아져야 돼요. 게다가 뒤로 뿜어내는 물건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동시에 무게도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달을 향해서 고작 몇 톤짜리 물건을 쌓아 올리는데 자그마치 3,000톤에 달하는 거대한 로켓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은 계속 그런 상황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주로 날아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우주로 날아가서 다이어트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일본의 모소설에서는 몸무게가 가벼운 여고생들을 로켓 조종사로 선발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극복하면서 나온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낙원의 셈이라는 작품에 나오는 궤도 엘리베이터입니다. 궤도 엘리베이터는요 처음에 치올코프스키라는 러시아의 로켓 공학자가 구현했다고 얘기를 해요. 간단합니다. 우주 공간에 인공위성을 띄우고 거기서부터 밧줄을 내려요. 그리고 밧줄을 타고 올라간다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렵지 않게 우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로켓을 이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을 엘리베이터 기술을 이용한다면, 하지만 도로를 이용한다고 봅시다. 한쪽에서 긁어내리고 한쪽에서 쭉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보통 긴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닐 겁니다.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우주공간에 올라가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훨씬 더 싼 비용으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무엇보다도 전기만 이용해서 우주로 올라갈 수 있게 돼요. 이 낙원의 셈은 바로 그처럼 엘리베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우주로 날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우주로 나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작품 속에서는 우주로 날아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만을 쓰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줄 베른의 지구에서 달까지와 비슷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재밌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외계인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할게요.
외계인 등장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외계인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계인이 보낸 일종의 탐사선을 발견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전에 스타 글라이더라는 이름의 그런 우주를 날아다니는 뭐 우리 지구인이 붙인 이름이죠. 뭐 외계인의 탐사선처럼 보이는 외계인의 탐사선이 지구는 도착하지 않고 태양계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지구인들과 대화를 나누게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지구인으로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주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물론 인공지능의 로봇이겠지만 컴퓨터겠지만 그 인공지능, 외계인이 만들어낸 인공지능이 바라보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문명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이들이 있으니 우리들은 우주로 나가야겠지라는 꿈을 꾸게 되죠. 여기서의 무대는 가공의 섬이에요. 스리칸다라는 이름의 가공의 섬. 네, 스리랑카. 네, 예전에 아서시 클라크가 말년에 살았던 스리랑카를 모델로 한 그런 섬입니다. 다만 이 섬이 좀 다른 게 있다면 그 섬의 위치가 적도면에 접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실제 스리랑카처럼 굉장히 높은 산이 있기 때문에 그 산에서부터 우주로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든다면 훨씬 더 원활하게 편하게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와중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과학적인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등장하게 돼요. 그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고 그야말로 마션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씩 해결한 결과 결국엔 지구로 돌아오게 되듯이 여기서도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결국엔 궤도 엘리베이터를 완성합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궤도 엘리베이터에 타고서 이야기가 종료되게 되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궤도 엘리베이터 타고 끝나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그 이후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드디어 우주로 나가는구나. 중력에 얽매이지 않고 중력을 진정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라는 그러한 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아서시 클라크 작품 중에서 말이죠.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절판이 됐어요. 이제 그리폰 북스로 나와서 절판이 됐는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조만간 아작에서 이 책을 다시 한번 내줄 거라고 한다는 겁니다. 물론 번역은 이제 새롭게 고우관 씨께서 번역을 하신다고 해요. 예전에 번역자가 아닙니다. 어떤 식의 번역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고우관 씨는 굉장히 뛰어난 번역자니까 그만큼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만간 등장할 이 낙원의 샘을 기다리면서 한 번쯤 기존에 나왔던 이 작품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다시 나오면 그때 가서 또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같은 흐린 날은 어렵겠지만 이따금 하늘을 보면서 별을 헤아려 보세요. 언젠가는 그 별 너머에 우리가 갈 수 있을 테니까요. 낙원의 샘이라는 작품은 제게 바로 그러한 꿈을 심어줬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눈을 감으면 저 하늘 높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궤도 엘리베이터의 모습이 보이고요. 그 너머에 대우주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가까운 장래에 안타깝게도 이 작품이 나오고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궤도 엘리베이터를 못 만들고 있죠. 적어도 10년, 20년 안에는 힘들 것 같아요. 물론 궤도 엘리베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 했지만 가까운 장래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꿈을 결코 저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 궤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주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이죠. 아서시 클라크의 낙원의 샘이라는 작품은 바로 저에게 그러한 꿈을 심어주었고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꿈을 나눠보시도록 하죠. 여기까지 SF 판타지 소설광장 전홍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